쓸 수가 있어야 돼요. 자, 볼게요. 조세법률주의란 법률의 근거 없이는 국가는 조세를 부가징수할 수 없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 의무를 진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러한 조세법률주의는 국민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해 안 되시는 분은 없죠. 하지만 세법학에서는 써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세 줄을 거의 있는 그대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거를 있는 그대로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한번 외워보는 거예요. 이런 거 세 줄을 외워보는데 그렇게 외우라고 하는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래가지고 항상 물어보시는 게 어떻게 이걸 있는 그대로 외우나요? 이거를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조사 하나도 빠짐없이 다 외우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말로 하는 구어체랑 써져 있는 문어체랑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꼭 구어체가 아니라 문어체로 이렇게 써져 있는 것처럼 법률 용어를 좀 활용을 해가지고 반드시 좀 비슷하게라도 나올 수 있게끔은 외우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제가 체크를 해드릴 건데 외우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조세 법률주의 개념 요 세 가지 기억을 좀 해두시고 파란색 글씨 중에 밑줄만 그어놔볼게요. 예측 가능성, 법적 안정성, 국민의 재산권 보호. 이게 조세법률주의 취지인데요. 이 취지가 아닌 규정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어디다 붙여도 다 취지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지만 요거는 일종의 세트입니다. 그러니까 요 밑줄만 그어놓으시고 요 세 가지는 세트처럼 항상 같이 다니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입법상의 원칙에 보면 조세법률주의 중에서도 이제 과세 요건을 법에 꼭 정하자 이런 얘기죠. 과세 요건에다가 밑줄 긋게요. 네 가지 가로 있죠. 납세 의무자, 과세 물건, 과세 표준, 세율. 물음에 문제에 만약 이렇게 나왔어요. 예를 들면은 A라고 하는 규정에 대한 과세 요건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A 요건에 대해서 과세 요건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러면 뭐를 적으라는 거예요? 4개를 적으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거기에다 목차를 1, 2, 3, 4 적어놓고 거기에 대한 규정을 적으시는 거예요. 아셨죠? 과세 요건 4가지. 모든 규정에 다 적용이 됩니다. 근데 다 적을 수는 없으니까 무슨 문제가 있어요? 양가로 1번에 위임입법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법에다 규정할 수 없으니까 위임할 수밖에 없더라. 동그라미 1번에 개별 위임만 해야 되는 거지 동그라미 2번처럼 포괄적으로 위임해서는 안 되죠. 애매하게 위임하면 그거는 법률 위배입니다.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고, 양가로 2번 조세 예규 통첩의 문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규 통첩이라고 하는 거는 하부 규칙이에요. 내부 규칙이거든요. 행정 지침이에요. 그래서 조세 예규 통첩이라고 하는 것이 법원성은 없는데 어떻게 보면 걔네들이 행정 처리를 하는 지침이다 보니까 법처럼 좀 효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다. 법에 정하라고 했는데 법에 없는 내용들은 공무원들 행정 지침대로 하잖아요. 법과 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납세자 입장에서는 법원성은 없지만 법원성이 있는 것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조세 예규 통첩의 문제인데 거기 문제점 한번 볼게요. 동그라미 4번에 예규 통첩이 만연하면 밑줄 조세법률주의의 형해와 있으나 마나 되는 거죠. 그죠? 법에는 없는데 자기네들이 규칙대로 집행을 하는 거니까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과세요건 법정주의를 저해하는 요건으로 작용이 된다. 동그라미 2번. 그 위에 동그라미 2번. 이러한 예규 통첩은 동그라미 2번에 법원성이라고, 이제 법원성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법이냐 이런 얘기예요. 법은 아니죠. 그죠? 법원성은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법원성은 없지만 형해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거기 각주 1번 들어가 있죠. 각주 1번 맨 밑에. 그게 예규 통첩에 대해서 이제 법원성에 대해서 각주 1번이 들어가는 건데 이건 집에서 한번 읽어보세요.